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5월 13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벤테 대 네이메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벤테는 M1 원정 승리로 스파르타를 제치고 5위를 되찾았다. 유럽 대항전에 직행으로 갈 수 있는 3위권 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위해 최대한 높은 순위로 가야 하기에 의미가 있는 순위다. 그러나 6위와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하기에 남은 3경기에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직전 라운드 멀티골을 기록한 블랩과 사딜렉의 중원을 앞세울 것이고 체르니와 뷰라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네이메어는 홈 연전에서 2패를 당하며 7위와 승점 차이가 10점까지 벌어졌다. 홈 연전을 통해 승점을 추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래도 강등에 대한 부담 없이 나설 수 있는 이번 라운드다.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와 승점차가 10점이기에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위험도 없다. 굳이 라인을 내리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메어는 한때 무패 행진을 달리는 등 선두권 팀들 상대로도 쉽게 승점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즌 후반 들어 폼이 떨어졌다. 마르케스가 버티는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잃었고 쇠뇌의 중원 영향력이 줄었다. 블랩과 제루키가 중원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고 체르니가 마무리할 트벤테가 충분히 앞설 수 있다. 트벤테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또는 트벤테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쾰른 대 헤르타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쾰른은 레버쿠젠 원정에서 원맨쇼를 펼친 젤케를 앞세워 승리했다. 유럽 대항전을 앞두고 있던 레버쿠젠이 풀핏으로 나서진 않았다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원정에서 3연승에 성공하며 남은 시즌 잔류를 확정한 승리였고 5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럽 대항전 출전이 좌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이어서 헤르타는 슈투트가르트전에서 승리하며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16위와 승점 차를 3점까지 줄였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캠프의 골이 결정적이었는데 요베티치와 리처 등 공격 자원들도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었다. 아직 3경기가 남아있는데 잔류가 가능한 15위와 승점차가 5점이기에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쾰른이 원정에서는 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홈에서는 최근 2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데 그치며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했다. 또 강등권 경쟁과 유럽 대항전 진출 등 확실한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황이다. 요베티치의 복귀로 최전방의 공격 옵션이 늘었고 투사와 세다르가 중원을 장악할 헤르타가 어떤 경기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치오 대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밀란에 패하며 꽤 오래 지켜온 2위 자리를 유벤투스에 빼앗겼다. 또 5위 팀인 밀란에 승점 3점 차로 추격당했기에 다음 시즌 챔스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4라운드가 남은 세리에서 최소 3승 이상을 올려야 자력으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버티는 축구가 아닌 확실한 골이 필요하기에 중원의 공격 전개 능력이 좋은 바시치와 알베르토를 내보낼 것이고 임모빌레도 경기 내내 상대의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이어서 레체는 잔류 경쟁 중인 베로나에 패하며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 스페치아와 승점차가 4점에 불과한데 연패를 당하기라도 하면 다음 시즌을 2부에서 보낼 수도 있다. 때문에 강팀인 라치오 상대로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역습을 최대한 자제하며 수비적인 운영으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레체는 움티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꾸릴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탄탄한 수비력을 갖춘 최종 수비와 달리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해줄 볼란치는 아쉽다. 바시치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잡을 라치오가 경기를 잘 풀어갈 것이다. 승점 1점을 원하는 레체가 템백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기에 저득점이 예상된다. 언더 또는 라치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마요르카 대 카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30라운드까지만 해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려볼 만한 순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6위와 승점차가 크게 벌어졌다. 남은 경기를 다 승리하고 베티스가 전패를 당한다면 1점 차로 앞서지만 그들 사이에는 다른 팀들도 많다. 이제는 남은 시즌 안정적인 승점 추가와 함께 잔류를 확정하려 할 것이다. 최전방의 무리키를 중심으로 최근 잘해주는 은디아예와 이강인의 이선을 앞세워 경기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카디스는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패하며 강등권 추락을 앞두고 있다.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과 승점차가 1점에 불과하기에 시즌 막판 최대 위기에 빠졌다. 때문에 원정에서는 최대한 지지 않는 데 집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알카라즈와 호세마리 등 수비력을 갖춘 볼란치들을 내세워 수비 강화를 할 것이고 네그레도가 역습을 주도할 것이다. 마요르카가 카디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을 비롯해 홈에서 승리하며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또 라리가 중위권 팀 중 홈 성적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기에 이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할 만하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랑스 대 랭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랑스는 가장 큰 고비였던 지난 라운드 마르세유 전을 승리하고 리그 2위로 올라섰다. 리그왕 우승은 어렵지만 챔스로 직행할 수 있는 2위 경쟁에서는 한 발 더 앞서갔다. 모나코와 릴, 렌 등 강팀들이 기대 이하의 시즌을 보냈기에 마르세유만 제치면 되는 상황이다. 리그 MVP에 도전하는 오펜다를 중심으로 풀기니와 토마손 다코스타와 소토카 등 공격 자원들이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어서 랭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프랑스컵 대회 탈락 이후 다소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강팀을 제압하고 유조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발로군이 최근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골사냥을 하지 못했지만 전방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고 무네시와 카유스테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패싱 게임을 잘 주도했다. 랭스는 최근 원정에서 연속으로 무득점 패배를 당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 확실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데다 홈에 이점이 있고 전력에서도 나은 랑스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 포파나와 오나나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오펜다가 공격을 주도할 랑스가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랑스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또는 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